10분 만에 배우는 엑셀 실무 박쌤 컴퓨터의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10분 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함수, 실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중요한 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if와 있죠. if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if는요, 만약에 뭐뭐라면 어떤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라고 그래요. 조건, 그리고 참, 거짓. 자,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가 if 함수고요. 여러분들, 판매량이 10 이상이면은 우수 상품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얼마요? 10 이상인 경우 우수라고 표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10 이상이 아닐 때는요, 그냥 공백으로 표시하겠다. 공백. 아시겠죠? 자, 그걸 갖다가 한번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수 상품인지 아닌지를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if 함수를 갖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인기 상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는 이렇게 하시고 if라고 써보죠. if 가로 열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자, 판매량 값 찍어주시고 그게 얼마 10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0 이상이면 컴마 value if true. 10 이상일 때 뭐라고 그랬죠? 우수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우수라고 이렇게 적죠. 우수. 그 다음에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공백. 큰 따옴표 2개. 공백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 2개로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자, 10 이상이니까 우수라고 나오죠. 자, 채우기 눌러 쭉 밑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 이상인 것들은 다 우수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첩 if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중첩 if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중첩 if. 중첩 if는요, if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위의 조건을 갖다 제가 변형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판매량이 20 이상인 경우는 뭐다, 여러분들? 최우수. 최우수. 그리고 20 이상은 아닌데 10 이상. 그러니까 19부터 10 이상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우수.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20 이상인지 검사하고 20 이상이 넘으면 최우수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19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 이상이고 19보다 이하인 경우는 우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 이상이 아닌 경우는 다 공백이라고 처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중첩 if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첩 if.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중첩 if를 갖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가 삽입해 가지고 여기다가 자, 인기 상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가 작성을 할게요. 는, 자, if 가로 열고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뭐다 10 이상인지 검사해야죠. 판매량 값 찍고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20 이상이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20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최우수.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최우수. 그리고 컴마.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10 이상인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요, 중첩 if 쓰셔야 돼요. if를 또 한 번 써봐야 돼요. 10 이상 넘는지. 그죠? 자, 그래서 는자 빼놓고 이 if 전체를 다 복사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컴마까지.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세요. 자, 여기다가 뭐로 고친다? 10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20 이상은 아닌데 10 이상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한다? 우수.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경우 10 이상도 아니면은 뭐라고 한다? 공백. 큰 따옴표 2개. 자, 그리고 여러분들 if를 몇 번 열었습니까? 2번 열었죠? 끝에서 한 번, 2번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럼 우수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20 넘는 건 최우수라고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중첩 if예요. 중첩 if.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를 표시하겠다. 그럼 몇 번 물어봐야죠? 2번을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2번 조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 1학년이냐 물어보고 1학년이 아니면 그럼 너 2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2학년도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했을 때는 3학년인지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2번. 남자 여자를 갖다 물어본다. 그러면 몇 번? 남자 여자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학생이니? 아니요. 그러면 여자학생이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조건을 검사할 때는 반드시 이런 if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if 함수 쓰는 형식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개수를 셀 텐데요. 개수. 자, 보이시죠? 전자기기의 개수. 여기 품목 중에 카테고리 중에 전자기기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고 싶단 말이죠. 그때는 뭐를 이용한다? count if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ount가 뭐죠? 개수 세는 거죠. if가 조건. 자, 그래서 조건 범위 그리고 컴마 조건. 자, 조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를 센다. 는 count co. 자, 6까지 칠게요. count if 있죠? count if 더블 클릭. range 조건 범위라고 그랬죠? 조건 범위. 자,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어디다? 여러분들 카테고리 첫 번째 셀 찍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범위를 다 잡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조건 범위를 뭐 한다? 고정을 시켜 놔야 돼요. 자, 이 부분 F4키 눌러서 자, 달러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게 절대 주소라고 그러죠?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절대 주소.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큰 따옴표로 전자기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세요. 전자기기 이렇게 수식 입력줄 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릴게요. 전자기기. 자, 그리고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전자기기가 16개죠. 이 전자기기가 16개가 나온대요. 여기서 전자기기의 개수를 쭉 세보니까 16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걸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떻게 되죠? 16개밖에 안 나와요. 왜? 전자기기 뒤에 다 전자기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해봤자 전자기기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자기기를 이걸 지워버리시고 셀을 찍어주세요. 자,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는 셀. 자, 이렇게 이게 뭐죠? 셀 참조죠. H4n 값 가져와라. 그러니까 전자기기 값 가져오겠죠. 엔터. 어때요? 16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고.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셀 주소가 바뀌었죠. 밑으로 내렸으니까 가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레저용품. 여기서는 생활용품. 생활가전.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쓸 때는요. 이렇게 셀 주소값을 찍어서 이용하셔서 채우기로 하시면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왜 안 묶었죠? 여러분들 셀 주소는 묶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셀 주소나 함수는요 큰 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셀 주소를 갖다 여러분들 H4셀 예를 들어서 이걸 묶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H4라는 셀 주소가 아니라 H4라는 문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엑셀 입장에서 문자인지 셀 주소인지를 구분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묶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count if 갖다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그저 조건 범위에서 개수를 세고자 한다. 그러시면 count if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실무에서도 조건 검사할 일 많이 있죠. if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고요. 개수 구하는 거. 내가 조건을 가지고 개수를 셀 때 count if. 자,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된다면 회원가입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함수나 있으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